여러분도 사람이에요.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김태희는 뭐 뇌가 5개 있을까요? 김태희는 뭐 손이 한 10개 있어가지고 더 공부를 잘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하루에 3끼 밥 먹고 살아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2팔 있어요. 눈, 코, 입 이거 다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나 나나 차이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거는 잘하는 친구처럼 내가 좀 더 현명한 방법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노하우를 나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게 되면 나도 그들보다 똑같이 잘할 수 있고 더욱더 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꼭 뿐만이 아니다. 물론 뭐 여러분에게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됩니다. 여기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서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크게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조금 더 애를 쓰면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하고 이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나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왜 내가 못 가? 왜 내가 미리서부터 아유 나는 서울대 못 갈 거야. 나는 지방대나 갔으면 좋겠다. 왜 나를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한번 해보지. 까짓건 서울대 가든 안 가든 일단 떠나서 서울대 간다라는 목표를 잡고 나도 한번 가보지 뭐?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잠재의식이 주인님 서울대 가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인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이 생겨요. 긍정의 희망이 생기니까 공부할 때 당연히 집중력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 생기니까 좀 힘들어도 쉬고 싶어도 맞다. 빨리 공부해서 나도 진짜 내 꿈을 이루자. 내 목표를 이루자. 그래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집중이 되고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좋아지게 된다. 여러분 이해되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도 이해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 있으면 그래 나도 갈 수 있어. 왜 내가 못 가겠어? 나는 누구인데? 난 날 사랑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최면을 거세요. 최면에 걸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학습 최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학습 이제 최면 능력 향상 내용들 제가 한번 영어로 된 것을 실제 이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최면을 통해서 이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 향상될 것인지 하나씩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increasing motivation, 동기부여 강화한다. 이거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게 되고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이끌어올 수 있다. 중요한 거잖아요. 공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적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공부 습관을 도와준다.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좋은 공부 습관이 들이면 계속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공부 습관이 잘못 들이면 공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락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좀 공부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내 멋대로 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금방 자버리고 조금만 졸리면 쉬어버리고 그런 좋지 않는 습관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좋은 습관을 자기에게 맞는 유형에 맞는 습관을 찾아서 그것만 연습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감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이제 더 찾게 되는 거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목표가 있어야 돼. 무조건
목표가 없으면 가다가 지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하고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긴장감 완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때 집중이 잘 되나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할 때 공부가 잘 되나요? 어떨 때 공부 잘 되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잡생각 안 들 때 공부 잘 되죠. 제가 하는 최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최면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5번째, 시험 공포증을 해소한다. 시험 당일 손에 떨림, 머리가 백지 상태, 멍한 상태를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 좀 전에 연습했잖아요. 머리가 불안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멍해지려고 할 때 내 호흡을 컨트롤하면서 나는 안정되다고 최면을 하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6번, 기억력이 향상된다. 뇌가 그래서 활성화가 잘 돼요. 여러분, 뇌가 어쩔 때 활성화가 되고 어쩔 때 기억력이 향상된지 아세요? 마음이 편안할 때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먼저 여러분은 공부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혼란을 차단한다. 내면의 편안한 마음을 통한 외부의 스트레스를 차단,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공부 환경을 여러분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친구들이 놀고 난리를 쳐도 나는 내가 할 길을 가련다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내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래서 선생님을 놀라게 하자. 나만 보면 걱정을 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겠니? 너 왜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 이런 선생님을 놀라게 한번 하자라는 거죠. 라이벌을 이겨보자. 우리 살다 보면 라이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삶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주변에 라이벌이 있다라면 나는 빨리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 라이벌을 우리는 이겨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나만 보면 걱정하는 잔소리하고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공부할래?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나를 위해서요. 왜냐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맨날 나에게 잔소리해요. 학원 갔냐? 공부했냐? 숙제했냐? 얼마나 특히 귀찮아요. 그래서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잔소리 못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편안해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잘하니까 알아서. 그리고 나도 내가 잘하니까 뿌듯하고 또 엄마 아빠가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또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서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른 길, 굳이 억지로 이렇게 짐을 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쉽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처음에 말했던 제가 말했던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습 저해 요인입니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인데 학습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쉽게 말하면 학습 저해 요인이라는 것은 내가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이 있으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먼저 띄어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발목에 딱 누가 잡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발목을 딱 잡고 있으면 백날 뛴다고 해서 뛰어지나요? 안 뛰어져. 왜냐면 이게 잡히니까 이렇게 되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뛰지 못해. 그냥 지쳐요.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그런 저해 요인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저해 요인을 확실히 알고 제거해야 된다. 장애물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보시면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 이런 요인이 있다. 여러분 자체가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공부가 안 되는 거죠. 환경적인 어떤 방해 요소, 억압된 감정, 두려움, 보상의 결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 요소.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먼저 상실됐다라면 목표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공부하면 뭐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게 흥미가 안 생기니까 재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이왕 학교 다닐 거면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자. 왜냐하면 내가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사회 가서도 나도 거기서 대우를 또 못 받게 돼요. 그럼 또 위축돼요. 친구들은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데 나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아니면 변변찮게 살면서 눈치나 봐야 되고 친구들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더 나중에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확실한 여러분이 목표를 지금이라도 잡고 가면 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환경적 방해 요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어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럼 웬만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 왜 그냥 집에 있으면 엄마 계속 잔소리 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떤 집에 있으면 가끔씩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많이 하고 서로 잘 싸우고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답답해요. 만약에 그러면 집에서 하지 말고 인근 독서실이나 아니면 친구 집에서나 기타 어떤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서 공부하세요.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데 억지로 집에 있지 마세요. 그냥 도서실이나 뭐 어떤 인근 어떤 편안한 장소에서 그냥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어떤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못 보는 성격이다. 그러면 일단 깨끗하게 이 환경을 청소하고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신경 쓰이니까 먼저 깨끗하게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제거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왜 그냥 공부를 할 때 그 환경적인 요소가 충분치 않으면 공부가 안 되고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알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지. 자, 잘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특히 어떤 장소에서, 특히 어떤 상황 요소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고 잘 기억이 되나요? 그것이 떠오르나요? 그것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되도록 거기서 대부분 공부하세요. 그렇게 대부분 공부하세요. 억지로 되지 않는 데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한테 환경적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러면 화병 나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먼저 제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억압된 감정.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각종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기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들도 생겨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우울증에 걸려봐서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들이 엄마 아빠들은 그대들을 애기인지 알아요. 네가 뭐 우울해? 네가 뭐 고생하고 있다고? 네가 뭐가 힘들다고? 때로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얼마나 속상해요. 화나고 나는 정말 숨이 차고 화가 나고 정말 학교 가기 싫고 곧 죽을 것 같고 우울해지고 삶에 낙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너무 나를 쉽게 본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자기 최면을 스스로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의 짐을 날려버리시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여러분과 대화가 되는 친구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 사실 너무 힘들어, 나 요즘에 공부하는데도 답답하고 울적하고